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단원별 7회 우리 모의고사 보니까 평균이 72.3 나왔네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또 등록면허세는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지 점수들이 높습니다. 30개 다 맞은 사람 100점이 2명 있는데 007024? 007024? 저 뒤에 박수 한번 쳐드리고 530? 530? 에? 530 누구야? 에? 자, 530. 자, 그 다음에 28개 맞은 사람이 3명 있는데 자, 띵띵. 그 다음에 3일 에? 세 분 누구? 에?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 그 다음에 90점 맞은 사람이 됐다시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시원의 2852011 007 권태우 하여튼 90점. 예. 자, 맞습니다. 그 외에도 있고 왜 웃어요? 자, 그래서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름을 써놨구만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드리면 7회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오답을 보니까 오답은 중구난방으로 쓰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 살짝 저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작년에 문제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 작년에도 1번 문제가 정답이 5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왔던 거. 자,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44페이지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시면 등록면허세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탄생 배경이 자 이거잖아요.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취득세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록세 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종전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하는데 뭐하러 2번 하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이것을 취득세로 통합했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로 통합을 했는데 그랬을 때 종전지금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종전 등록세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이것은 자, 종전에 면허세가 있었죠. 그래서 종전에 면허세 있었던 거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이 등록에 포함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작년에 제가 요거 종전 2017년까지는 1번, 2번만 있었다가 3번, 4번이 작년에 추가돼가지고 제가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제가 1번 문제처럼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대로. 작년 그대로 문제인데 그런데 실전에서도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고 5번만 정답 다른 거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작년에. 자, 봅니다. 보면 1번요.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요거 취득세에서 여러분 보면 취득세에서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원시 취득할 때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 같은 거, 어업권, 광업권 같은 거 취득세에서 이거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자, 그리고 승계 취득할 때만 자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업권 사고 선박 취득해서 고기 잡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승기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원시주도 갈 때 면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인데 원시주도 갈 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뭐가 부과된다고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2번 보시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요거요. 또 역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원래 그래서 우리가 차기항선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취득세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그럴 때 자,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3번이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우리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10년, 7년, 5년?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4번이요. 면세점이요. 취득세,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자는 면세점에 해당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네 가지. 근데 5번 보면 5번은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요건 뭐 등록면허세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5번이죠? 5번은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5번 정답이고. 2번 문제 보시니까 작년에 2번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죠. 29회 작년 기출문제.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 그러면 요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런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하면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다른 세금과 달리 형식주의 과세, 뭐한다? 명의자 과세는 책정됩니다. 다른 세금은 다 사실주의 과세 하잖아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권리자를 요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라고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잖아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채무자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채무자 아니죠?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요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의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역권자니까 지역권에 권리를 갖는 자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또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임대인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자니까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지상 설정 등기니까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죠. 자 타인의 토지 지상의 권리를 갖는 자가 지상권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1번 지문 하여튼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누구다? 전세권자 설정 등기니까 권자 갑이나 ab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우리 지방세 납세지는 좌우지간 부동산은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납세지죠? 자,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그랬는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틀렸습니다. 국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 지방세 물건 소재지. 그래서 2번 주소지입니다. 자, 틀리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쉬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지방세 부동산 소재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쉬웠습니다. 납세지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지문에 잘 나왔고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2번 정답이고 3번이요. 전세권 설정 등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의 이제 세율은 다 뭐라고요? 1,000분의 2, 0.2%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등록면허세 우리 요약집에 자 우리 요약집 등록면허세 세율 자세히 나오지만 어디냐면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자 세율이 어디 나오냐면 아이고 여기 자 등록면허세 우리 세율이요 40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쭉. 그래서 요약집 46페이지에 잠깐 한번 봅니다. 요약집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46페이지를 보니까 등록면허세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별표시 3개였죠. 3번 테마.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지자체는 가감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이외에는 일정 세율이라 가감조정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뭐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원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에서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취득세로 가서 등록면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냐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기비용만 받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어떻게 였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보팔. 법팔로구대 짝퉁구도 보팔입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하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 원팔 2.8%잖아요. 근데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0.8%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8 그럼 틀려요. 보존기 1,000분의 8 0.8%입니다. 보팔 이렇게 외우고 보팔로구도 법팔로구대 짝퉁구도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를 외웠던 거예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2%.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1,000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소유권 이해권리도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세율 다 똑같습니다.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가등기든 다 세율 똑같아요. 1,000분의 2 0.2%입니다.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0.2. 그 다음에 지상권 부동산 가액이 0.2.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과세 표준 다 부동산 가액이고 그래서 이런 거 외웠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가점례들 과세 표준 꼭 뭐로 한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소가점례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소가점례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다만 근데 잠깐만요. 다만 가등기는 근데 소가점례들이라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다. 자,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우리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고요. 가등기 할 때. 근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 이걸 구별해서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1,000분의 2, 0.2%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 바꾸면 승역지로 바꾸겠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1,000분의 2, 0.2%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28회 때 나왔죠? 아니고 자, 월 임대차 금액이 0.2고 이런 것들. 그 밖에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니까요. 부동산 등기 최저한세. 그래서 부동산 등기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정한다.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이 6,000원이니까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뭐냐면요. 원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십, 20, 1,000분의 22%의 등록매세 세율이에요. 등기비용만 받죠? 그 이전 등기 비용만. 근데 다만 지방세법 중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취득세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뭐냐면 여태까지는 등록면허세도 상가든 주택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상가나 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1,000분의 22%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뭐냐, 주택은 왜 주택 유상거래 취득할 때는 취득세 세율을 깎아주면서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과 상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2%로 하냐. 그래가지고 요 규정이 여기 이제 재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게 주택이다. 그럴 때는 주택을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한다. 그럴 때는 해당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국소금 3%. 요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죠. 1% 적용될 때는 등록면허세는 0.5, 2% 적용될 때 취득세 세율이 2% 적용될 때는 가격에 따라 그때는 1%. 그 다음에 3% 적용될 때는 1.5%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가 같은 것은 이전 등기만 할 때 2%인데 주택일 때는 이렇게 0.5, 1%, 1.5% 세율 낮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나머지는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하여튼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나보다 1,000분의 2입니다.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매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는 등록매세는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5,200원 나왔다. 무조건 6,000원이야. 맞고 최저한세. 5번 만약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매세 납세자는 누구라고요? 평. 자,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전받았죠? 이전받은 명의자가 납세무자지 뭐, 평. 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나중에 이제 동영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이제 그거 하고 백선 특강하고 할 때 이제 보겠지만, 등록면허세 만약에 이렇게 판례나 예규 내용이 복잡하게 어쩌고저쩌고 채권자 대의 등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하면서 복잡하게 나왔을 때도 딴 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 명의자입니다. 등기금을 받는 명의자가 납세무자고요. 자, 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에 대한 살성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요거 취득세 문제죠. 이거는. 1번에 보니까 별장, 골프 연습장, 고불학장, 고급순박, 고급택은 살성산에 해당한다. 뭐 때문에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했는데 골프 연습장은 살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입니다. 또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번복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할 때 골프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다른 애들은 원시든 승계든 불문하고 중과세 하는데 골프장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 알아두고 하여튼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2번 지문은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이죠. 고불학장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 며칠이에요 이거? 60일 하여튼 30일 남으면 일단 틀리잖아요. 취득세에서 헷갈린다고 해도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고불학장 이거 또 안 지웠네 이걸 고급택은 이거 지워야 되는데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보시면, 그래서 고급택이나 고불학장 같은 거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다는 거, 하여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사치성 재산은 과세입순의 표준세율의 4배를 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표준세 바로 4배가 아니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4배 합한 세율이죠.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사치성 재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의 몇 배요? 4배, 100분의 400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봅니다. 4번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엘리베이터 적재하 중 200km 이하 소형주택과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고급태로 본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어요. 자, 에스컬레이터하고 단독주택에서 가액기준이나 면적기준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급택이죠. 면적 가액기준 관계없이.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시골에 땅값 싸는 곳에 집 지었는데 땅값 집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쪽이에요. 고급택 요건에서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9억 아닙니다. 6억 원 어떻게 돼? 초과해야 돼요.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이거 지난주에 정리드렸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이거 고급주택 요건이요. 고급주택 요건. 자, 요건에서 하여튼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다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결합하는데 다만 어떤 거예요? 에스컬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자, 얘네들만 면적 가액 기준과 관계없다고 그랬죠? 면적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결합하면 틀리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 지문은 요약집 42페이지 참조고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고불학장을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난주에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 전속기간 1년 이하일 때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여기서는 고불학장 살성산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건. 자, 5번이 틀렸죠. 5번이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여러분? 과세 아니고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렸을 건데 고불학장 이거 전속기 1년을 초과하지 않지만 사실성산이니까 과세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5번 정답이고 4번 지문은 요약집 3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2페이지 참조. 역시 취득세 문제입니다. 세율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이 그 전에 나왔다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나왔다가 28회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나왔어요. 그럼 30회에서 요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과균세율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자,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참 취득세가 중과세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4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조금 바꿨더니 여러분들 봅니다. 기억번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어떤 세율 정합니까? 자기 거 자기가 나눈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근데 니은번법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 차기 항선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자 요거 니은번은 요거 어떤 세율 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니은번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해요. 요거는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거 제가 일부러 요거만 좀 예외적인 걸 집어넣었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세에서 보면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그런 몇 가지 내용이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거 니은번 같은 이런 경우도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다. 그럼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건 어떤 세율이에요? 주택을 신축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원팔 2.8% 표준세율이에요. 자,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는 경우, 즉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래서 그냥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에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세율 정하느냐?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뭐예요? 원팔 2.8% 표준세율입니다. 니을번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한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지목이 묘진 토지, 이거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자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도 정리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2%.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합니까 이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예요. 자 비과세고. 다만 이제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이제 별도 합산 과세하긴 합니다. 자, 재산세에서 단 지목이 묘진 토지요.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있잖아요. 법인묘지용 토지. 요거는 사업용 토지니까 재산세에서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고요.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거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 근데 법인묘지용 토지만 별도 합산 과세.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 자, 하여튼 취득세는 요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것은 니은하고 니을번입니다. 1번 정답이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니까 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에요. 이런 건 기초적인 거라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는 소멸에 관한 등기나 등록은 제외한다. 자 소멸에 관한 거 제외해요. 등록면허세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잖아요. 자, 그래서 소멸이 뭐예요? 말소 등기 이런 거. 소멸, 말소 등기. 자, 이거 등록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뭡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제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3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에서 도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세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앞서 성립시점은 등기 등록하는 때 다른데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납세음과 수강적으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5번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돼?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다만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 안 했다. 무신고했을 때는 과세권자법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에서 확정되는데 납세무자 신고에서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는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예요. 이거 6번 문제 얼마나 맞췄나 봐야 되겠다. 6번 문제 정답률이 높습니다. 수업 시간에 역시 했었던 건데 숫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자료에 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세 산출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사 착공일연제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는데 의 토지 시가순액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 5억이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지금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자 1억이었는데 얼마가 됐다? 5억. 맨날 수업 시간에 한 거 똑같네 숫자도. 그래서 과세 비중은 뭐가 되냐?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에 시가를 뺀 증가한 가액입니다. 얼마예요? 4억 원. 그래서 취득세는 이제 이 경우에 4억 증가한 가액 과세 비중에서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해요. 자,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다? 248, 8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부과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은요, 요 2%는 취득세는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지목 변경에 대한 등기는 따로 해야 돼요. 지목 변경 등기만 따로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이요. 자,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6,000원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 800, 등록면허세는 얼마?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세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약집 49에서 50페이지 참조고, 49에서 50페이지 참조고, 과세유치의 취득세는 특구항도, 등록세는 도구, 납세금 확정 방법은 둘 다 신고 납부고, 중과산세 규정이. 자, 요거 이제 지난주에 문제 역시 출제했던 거 똑같이 출제했는데 지난주에 똑같은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지난주에 똑같은 문제였잖아요. 84.6%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진짜 지난주에 1번인가 2번 문제였나? 똑같은 문제 1번? 1번 문제가 내가 똑같은 문제였는데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6번 문제도 그렇고 연결되는 거고 똑같은 문제였는데 해설까지 했잖아요. 자, 7번 문제 3번 지문 고른 분들이 계시는데 취득세는 원래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 없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또 그 다음에 다만 회원권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주취득의 경우예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여긴 지목 변경에 관한 문제니까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 적용이 있다 없다? 없고. 맞아요. 원래는 중과산세가 있지만 간주취득이니까 중과산세 적용 없고.
등록면세는 원래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세표준 취득세는 지목 변경이니까 증가한 게 아니고 등록면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뭐가 된다? 건수.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수. 변경 등기니까 건수. 건당 6,000원. 그래서 4번 틀렸고 등록면세 때문에. 면세점 취득세 있는데 등록면세는 없고요. 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에 등기등록을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랬습니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에 등기등록을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둘 다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편액 미달하게 신고되면 시가편액으로 하고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뭘 과세표준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차이점이고 그래서 취득 당시하고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는 1억이 줬다가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자, 자산 재평가에서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거나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 됐다거나 어떤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 뭐예요?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을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죠?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런 얘기입니다. 감가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등기등록일 현재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표현만 달라진 거고 2번 가압류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같은 이런 것들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금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전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 0.2%입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보8. 맞죠, 여러분들? 네.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자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전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 0.2%고 5번 지문 요약집 46페이지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자, 6, 7, 8번이 다 비슷한 내용이네. 자, 요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 6,000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입니다. 증가한 가액 틀렸고 9번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죠. 2번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동일한 시군구 하나를 구역내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재산세는 원래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내 토지를 합산하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A 상가 토지 20억, B 상가 토지 30억 그럼 합산해서 50억 곱하기 해당되는 누진세율이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근데 다만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이다. 비상가 토지가.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데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상가 토지라고 해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자, A 상가 토지하고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자,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비를 해당하는 토지는 상가토지라 할지라도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대지 합종지 같은 종합합산상 토지면 역시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2번 지문 요 그런 얘기고 맞습니다.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C값 순액비로 나눠 그 소유자를 합성문제로 한다. 포인트는 C값 순액비로 나누는 거지. 면적비율 X라고 그랬죠? 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분 재산세 세 계산했어요. 누구를 합성문제로 할 것이냐? 건물과 토지. 원래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에 평가할 때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C값 순액을 따로따로 구해서 건물과 토지 C값 순액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합성문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그런 얘기고 면적 비율 X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4번 지문입니다. 그 3번 지문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은 요약집 56페이지 2번 지문은 요약집 56페이지 3번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4번입니다. 국가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삼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에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기출됐던 지문이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예? 요거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재산세에서 신탁을 할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갑과 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탁 재산은 누가 납부자예요?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납부자가 되고 자, 그럴 때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얘는 수탁자의 원래 고유 토지입니다. 수탁자의 고유 토지예요. 자, 그랬을 때 A 토지, 이런 것도 배웠네요. 이럴 때, 우리 이따가 또 나오지만, 이럴 때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도 서로 이거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요. 근데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도 이따가 또 나오고. 근데 요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A 상가 토지가요. A 상가 토지가 만약에 A 토지가 만약에 이 신탁 토지가 A 토지가 재산세 요거 체납한 토지예요. 재산세를 체납한 토지인데 그럴 때 이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압류하면 안 되지. 근데 그래서 재산세를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원칙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체납한 토지가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시 다른 재산은 요거 이제 원래는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지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다시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지문은 지금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탁일 때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 기출 문제라 10번은 기출 문제.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목 운동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길게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그러면 이 10번 문제는 뭐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따 또 나오고요. 2번 지문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단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할부 금융업 같은 것은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대도시 내 중과세를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 적용을 말하고요. 대도시 내 중과세 봅니다. 그럴 때 취득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뭐냐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를 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중과세율이요. 중과세율.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읊어 보세요, 여러분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대도시 내에서 어떻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럴 때 대도시 내 중과세, 요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그 다음에 또 유선 방송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소에 몇 페이지 걸쳐 나오잖아요. 조그만 것이요. 그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 하나도 없으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할부금융업도 있습니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부금융업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또 나왔네요.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조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4번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비의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가 등록세 납부할 물진다. 항상 등록면세는 누가 납부자 된다? 명의자. 5번 지자체의 장은 조례가정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 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틀렸잖아요. 이거 신고 의제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이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신고의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이건 이제 등록면허세 신고의제에 관한 건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은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첨부해서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이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같은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50%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예. 자, 신고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불순일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얘기고. 그래서 11번 문제 1번 지문 무신고 가산세 징수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신고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2번 또 나왔고요.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 납세자는 근저당권자.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 후 등록세 납세자는 설정자 또는 말소된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5번 부동산 등기 등 등록세 납세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다만 이제 등록면에서에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는데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같은 이런 무치상권 중에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특허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를 가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제가 썼을 때 저작권 등록 어디다 할 것이냐. 사람 따라가야죠? 주소지, 저작권자 주소지 이런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고요. 1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사람은 나중에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질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이거 자 동일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 30억 원을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하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뭐 B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럴 때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30억이잖아요. 채권금액.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등기소가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를 내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요거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와. 처음 이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이겁니다. 1번가 틀렸고 2번입니다.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부과한다. 아까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앞에서 지문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소재지별 안분이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우리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어떻게 합니까?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해요.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소입 안분하는데 자, 면적별로 안분해요. 시가표준액별로 나와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등록관청 소재지로 이렇게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취득세는 소입을 안분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우리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계속.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우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상, 3, 8 1,000분의 8이어야 돼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상, 3, 8 1,000분의 8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4번입니다.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시자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하기 전까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요. 등록 매수는. 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 매수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그럼 틀려요. 증여로 인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지만 등록 면허세는 증여로 인한 등기할 때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기간 나오지 원칙으로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자, 금방도 얘기했지만 등록면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이 3배로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는데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틀리신 분들이 꽤 되네요. 13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인 이동국 씨가 누군지 아시죠? 고객에게 2019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이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에 허용되지 않지만 종부세는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그래요? 하여튼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는 거지. 예? 종부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부세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수이다. 만자들가 틀렸죠?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 의무자 고의소유 등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원칙은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요. 3번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하여튼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세계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는 거지. 3번 틀렸고 독립세고. 44번 지문은 요약집 14페이지 참조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취득세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냥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4번 맞고요. 근데 5번도 비교해야죠. 5번하고.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제척기간. 자, 그냥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4번처럼 그냥 무신고는 7년이고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7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5번은 10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4번이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가상금만 적용되는 조세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요. 맞습니다. 2번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에 대해서 부과한다. 14번 문제는 요거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번 고른 분도 계시는데 2번이요. 자, 기계장비가 아니죠.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빠져 있네요. 기계장비 아닙니다.
2번 틀렸고 3번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고의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의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런 거. 5번 과세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또 취득세 문제입니다. 1번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요.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자, 추가신고 납부 위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자, 그랬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30일 하면 일단 틀렸죠. 취득세에서 60일 이내. 또 뭐가 틀렸어요? 가산세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입니다. 포함 틀렸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세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하여튼 틀린 것은 30일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2번 지문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지. 여기서는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번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3번 정답. 4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서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시간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우리 조총원에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기한 후 신고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하는 거고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1개월 초과 6개월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입니다. 그런 거지. 요거 기한 후 신고요. 납부불성시가산세는 경감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5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하여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 후 신고고 신고 기한 내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다고 고치는 게 수정 신고고요. 자,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한 경우에 한해서 틀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16번 문제부터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